안녕하세요. 아들만 셋 있는 청담맥 이원장입니다. 의사고요. 한의사 아닙니다. 키 크는데 방해하는 병들이 많습니다. 유전적 질환 같은 경우 그 특징이 잘 나타나기 때문에 쉽게 발견할 수 있고요. 하지만 겉으로 별반 표시가 나지 않는 질병들도 있습니다. 단지 키가 작은 것만 빼고요. 희귀하지 않고 흔하게 접할 수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모르고 지나쳐서 다 큰 후에 그래서 안 컸구나 할 수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 질병에 의한 저신장을 의심해 볼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100명 중 앞에서 세 번째 미만인 작은 신장을 가진 경우입니다. 이건 약간 애매하죠? 두 번째로는 성장 속도로 판단하는 겁니다. 1년에 얼마나 자랐는지 보는 거죠. 성별과 나이에 따라 다르나 대개 출생 후 1년까지는 18에서 25cm, 1세에서 2세 사이는 10에서 13cm 자라고요. 2세에서 사춘기 전까지는 1년에 적어도 5에서 6cm 이상 자라야 됩니다. 그래서 1년에 4cm 미만의 성장 속도로 자랄 경우 성장 지연에 대한 평가를 받아야 하는 거고요. 이번 영상에선 키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질병 4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감사합니다. 성장 호르몬이 감소될 때 특별한 증상을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성장 호르몬 결핍은 자궁 내 성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요. 출생 후 1년 동안 정상보다 작을 수 있습니다. 때때로 출생 당시부터 성장장애가 나타날 수도 있고요. 성장 호르몬 결핍증의 많은 경우가 특발성 또는 원인을 모르는 이라는 의미로 불리웁니다. 특발성 성장 호르몬 결핍증은 영국 인구에서 출생아 5,000명 중 1명꼴로 발생합니다. 일부에서는 유전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약 3%에서 형제 또는 자매에서도 같은 장애가 발생합니다. 이 결핍증은 여아보다 남아에서 2배 또는 3배 많이 발생하고요. 가장 눈에 띄는 증상은 저신장입니다. 성장의 속도가 느리고요. 정상적으로 성장한 사람에 비해 키가 약 50에서 60% 정도에서 멈춥니다. 부모의 키를 고려해서 계산해본 예상치보다 약 40cm 정도가 작은 것으로 나타나고요. 이 외에 다른 증상으로는 유아를 제외하고는 몸통이 커 보이는 복부 비만이나 어려 보이는 모습을 보입니다. 어린아이 같은 고운 피부와 혈색을 보이고요. 일상생활 중에 쉽게 피곤해합니다. 허약하고 활발하지 못하며 사춘기도 늦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은 단순히 작을 뿐이지 골격 비율이나 안면 모습과 지능은 정상입니다. 살이 찐 편이고 성장 호르몬 치료 시에 감소합니다. 종종 골 연령에 지연이 있습니다. 진단하는 방법은 자극 검사 시 성장 호르몬 생성 부족으로 확진합니다. 성장 호르몬 결핍증의 치료는 1958년 미국 보스턴에서 사람의 성장 호르몬을 이용하여 처음으로 성공하였습니다. 이후엔 생합선 성장 호르몬을 사용하고 있고요. 치료는 조기에 적어도 6살 이전에 시작하면 결과가 좋습니다. 늦은 시기에 치료한 경우에도 좋은 결과가 있을 때도 있으나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성장 호르몬 주사 치료는 성적 성숙을 유도할 수도 있습니다. 투여한 호르몬에 대한 항체가 생길 수도 있고요. 이렇게 되면 치료에 효과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생합성 성장 호르몬 투여에서는 극히 드문 일입니다. 뇌하수체 기능 부전에 의해서 갑상선 자극 호르몬이 감소되면 갑상선 호르몬의 분비가 저하됩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다른 원인에 의해서도 나타날 수 있고요. 저하증이 생기면 어떤 이유에 의해서든 키 성장이 방해받습니다. 갑상선 호르몬이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죠. 이 호르몬은 열과 에너지 생성에 필수적입니다. 부족한 경우 온몸의 대사 기능이 저하되고요. 추위를 잘 타게 되면 땀이 잘 나지 않습니다. 피부는 건조하며 창백하고 누렇게 됩니다. 쉽게 피로해지고 의욕이 없고 정신 집중이 잘 안 되며 기억력이 감퇴됩니다. 얼굴과 손발이 붓고요. 식욕이 없어서 잘 먹지 않는데도 몸이 붓고 체중이 증가합니다. 목소리가 쉬며 말이 느려지고요. 위장관 운동이 저하되어 먹은 것이 잘 내려가지 않고 심하면 변비가 생깁니다. 팔다리가 저리고 쑤시며 근육이 단단해지고 근육통이 나타납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에 나타난 부종은 특징적으로 손가락으로 눌러도 들어가는 자리가 생기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서 매우 서서히 진행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적응이 되어 스스로 자각 증상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기에는 자각 증상이 거의 없이 검사 결과로만 알 수 있는 경우도 있고요. 2018년에 발표한 논문입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어려서 일찍 발견하여 치료하면 성인이 되었을 때 최종 키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아토피가 심해 가려움증 때문에 밤잠을 설치는 아이들은 성장 호르몬 분비가 저해되고 뼈 성장에 방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성장의 첫 번째 요소인 숙면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이죠. 미국 위스콘신 대학교 수의과 대학 노먼 윌스먼 박사는 양의 정강이 뼈에 미니 센서를 넣어 언제 키가 잘 자라는지 알아보는 실험을 했습니다. 실험 결과 양이 서 있거나 돌아다니는 동안에는 뼈가 거의 자라지 않았고요.
잠을 자거나 누워서 쉴 때 성장했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숙면을 취할 때 키가 자란다는 것이죠. 아토피, 비염, 천식 등 알레르기 환자들은 가려움증이나 코막힘, 기침으로 인해 수면을 방해받습니다. 가려움증 및 피부 변화로 인한 스트레스도 성장 방해 요소입니다. 인간의 몸은 마음의 영향을 크게 받아 어린아이들이 스트레스를 크게 받게 되면 키 크는데 방해를 받습니다. 한국의 중앙대학교병원 피부과 서성준, 이갑석 교수팀이 2009년 4월부터 6월까지 서울 동작구에 거주하는 초등학교 1, 2학년 학생 2,832명을 조사한 결과 만 7세 남자아이가 아토피로 인한 수면장애가 있으면 0.62cm, 천식이 동반된 경우 0.29cm, 음식 제한을 하는 경우 0.2cm가 각각 평균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알레르기 질환에서 나오는 물질이 있습니다. 프로스타글랜딘이라는 물질이고요. 원래 역할이 뼈 신생, 골 흡수에 작용을 합니다. 면역 반응을 하느라 이 일에 방해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키 크는데 영향을 받습니다. 성조숙중은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또래에 비해 키가 큰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사춘기가 빨리 오면 성장이 빨리 끝나버리기 때문에 미리 찾아내야 합니다. 남자는 만 9세 이전인데 고환이 커져 있을 때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4cc 이상인데 이게 쉽게 알아채기는 어렵죠. 4cc라고 하면 엄지손가락 큰 마디보다도 커져 있는 겁니다. 보통 아이들 고환이 크진 않거든요. 여자아이들의 성조숙증은 남자아이보다는 발견하기가 쉽습니다. 여자는 만 8세 이전인데 가슴이 커지면서 멍울이 생겼을 경우 성조숙증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갑자기 키가 자라도 의심해 봐야 합니다. 한 달에 4cm씩 막 자란다면 말이죠. 주사치료를 고민하시다가 아예 포기하는 분들을 가끔 봅니다. 그리고 자연성장이라고 말씀하시더군요. 성조숙증은 환경 호르몬의 영향으로 나타납니다. 인공적으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없어지기 쉽지 않고요. 제가 돈을 벌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열심히 성조숙증 주사를 맞는다고 하더라도 제 통장엔 10원 한 장 늘어나지 않습니다. 맞아야 될 사람들이 안 맞을 경우 나중에 어찌 해보려면 그땐 늦기 때문이죠. 성조숙증 주사는 심한 부작용이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종류는 12살에서 13살 사이에 끝나고요. 치료제는 성호르몬 유사체입니다. 4주에 한 번 주사하거나 3개월에 한 번 주사할 수도 있습니다. 성조숙증 주사를 맞는 동안에는 키가 잘 자라지 않습니다. 하지만 치료가 끝난 후엔 더 많이 자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성장호르몬 결핍증, 갑상선 기능 저하증, 알레르기 질환, 성조숙증 외에도 키에 영향을 미치는 병들은 많습니다. 이 질병들을 언급한 건 겉으로 별 표가 안 나거나 키 크는데 영향이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계실 것 같기 때문입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마치겠습니다.